한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지만 외국인들에게 더 유명한 레드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테이블의 도혜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레드테이블 대표 도혜영입니다. 저희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쪽 카테고리 외식 관련돼서는 접근을 독특하게 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월등하게 크지 않다 보니까 퍼포먼스 자체는 현재로는 회사가 운영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께 저희 회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식 관련돼서 레스토랑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특히 이제 소위 공공 데이터 아니면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저희 회사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단점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를 거꾸로 공공에 배파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실제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을 하고 다시 공공에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그 순환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진행했던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설명을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 사업 진행됐던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한국을 처음 와서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여행하는 단계에서 그 기간 동안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소개하고 실제로 예약이나 아니면 주문 결제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에 세워졌고 저희가 기초 단계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던 회사였다가 14년,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15년도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 행자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델로 저희가 참가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공공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모델은 왼쪽에서부터 보시면은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의 커스터머들이 저희를 통해서 레드테이블이라는 리얼 메뉴 이즈오브 다이렉트페이라는 저희 컨셉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만나서 실제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는 레스토랑에 대한 설명을 보고 그 안에 이제 리얼 메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을 자국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언어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메뉴에 대한 소개 사진이나 그다음에 디테일한 설명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모바일로 결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매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까지는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실제로 모바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특히나 이제 메뉴단까지 주문하고 결제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모델은 중국에 있는 그 디엠핑이라는 서비스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공 데이터를 많이 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기반에다가 시장의 상황들을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공공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저희 레드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도 공급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거래관계가 있는 글로벌 OTA들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단계에서 저희가 시작 아이디어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최근의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숫자로 보면은 5,218개의 식당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총 13개 언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음식에 대한 정보들, 식당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테마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다채롭게 컨텐츠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푸드라고 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밥이란 무엇이다, 뭐 국이란 죽이란 무엇이다, 국수는 무엇이다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 4개 국어 정도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르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에 가면은 어떤 디저트 음식이 맛있다, 그 다음에 한국 음식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테마로 관광공사에서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들, 한국의 독특한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지금처럼 사진이나 아니면은 설명으로 다 데이터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개방을 해놨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또 지속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매년 이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데 비용들을 계속 넣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정보들이 관광공사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류의 데이터들을 저희 회사가 다 만들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만의 특징이고 저희도 나중에 그 주변에 창업하는 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그 업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가 공급이 되는데 그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는 관광 쪽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을 전공했고 저희 직원들 대부분 관광을 전공해서 저희는 관광공사에서 올라온 데이터의 의미나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실제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나 아니면은 각종 저희 R&D를 하면서 실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들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조건, 거기에 내부적인 인력, 그 다음에 이런 분석에 대한 노하우들, 경험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 단계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봤던 데이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어 API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고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저희 서비스에 접목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투어 API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들 중에 가장 사용하기 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쉽게 볼 수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이나 이런 형태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 API나 LOD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량으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이 접근하기에는 이 투어 API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설명도 이거는 이제 관광공사에 있는 안내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목록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런 안내도 잘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기가 상당히 괜찮은 구조로 데이터도 많고 업데이트도 잘 되고 사용법도 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초반에 저희가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하나씩 문제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범용의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다양한 니즈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뎁스가 얕다는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는 게 이제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인데 사진과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개요들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대표 메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오른쪽은 실제로 서비스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입니다. 사진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들도 뎁스가 훨씬 더 깊어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간단하게는 관광공사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의 매장명을
번역을 해놓는데 번역이 그 로마자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소리 번역이 아니라 뜻 번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매장명들 중에 한자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한자 베이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중국에 있는 간체나 번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보는 것이 브랜드라는 거, 매장명이 제일 중요한데 매장명을 자기가 읽기 어렵게 지금 읽을 수 있는 장치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갖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매장명부터 다시 번역을 했었습니다. 매장명을 다 번역을 하고 그다음 매장 설명을 하는데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이 왜 사야 되느냐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어느 방송에 나왔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메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맛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요약해서 또 매장에 대한 상세 설명들을 집어넣고 또 소비자 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관광사의 저 사진으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서 직접 저희가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했던 거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려면 특히 외국인을 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메뉴에 대해서 우리는 김치찌개면 당연히 김치찌개 금방 아는 건데 외국인은 김치찌개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사진과 그다음에 김치찌개라는 정확한 철자와 그다음에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 돼지고기가 들어가는지 소고기가 들어가는지 매운맛인지 아닌지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다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진짜 메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것들을 보통은 이제 요새는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주문 단계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일반 매장에서 대응들을 외국인이 왔을 때 언어가 안 통해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단에서는 아예 주문까지도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제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쓰는 페이먼트들 특히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먼트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까지 연동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작업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은 업주분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업주분들이 모바일에 있는 그것도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생기냐면 종이로 인쇄를 해서 메뉴판을 가져다 달라까지 됐습니다. 본인들이 손님한테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이슈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해상도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게 웹에 올라 있는 사진의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매장에 대한 사진이지 개별 메뉴에 대한 또 사진이 아니어서 결국은 저희가 개별 메뉴별로 사진을 다시 다 촬영하는 그리고 그 메뉴에 대한 설명도 다시 확인하고 그 메뉴의 가격도 다시 입력하고 이런 단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쭉 보시면은 시작은 히트를 얻어서 여기서 출발했지만은 막상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대부분 다시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저기 자체 어드민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메뉴에 대한 설명들을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메뉴 사전을 또 따로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칠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건 한국어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개념상으로는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건데 저희가 바라본 거는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음식에 좀 특화돼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나 트립어드바이저 같이 여행 쪽에 많이 앞서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레스토랑 예약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테이블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비스를 좀 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제 부분까지도 중국 케이스를 보니까 모바일로 바로 주문 결제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16년, 17년 숫자가 좀 차이 나지만은 50%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사업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체 구축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공급한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구축했던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사진도 찍고 메뉴 분석도 다시 다 하고 설명도 다 언어 번역 다시 다 하고 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대단히 독특한 시장에서 필요한 건데 관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되게 특이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대상으로 그랜드 세일들을 1년에 2번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별도로 레스토랑 쪽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유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 매번 이용을 할 때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음식 파트인데, 그 음식을 프로모션으로 유치하게 식당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개별 사업자들을 컨택해서 이들을 이런 프로모션에 맞는 포맷으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저희 서비스를 보고 저희랑 계약 맺은 곳들을 이쪽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리아 그랜드 세일 외에도 7월달 올해 7월달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서머 세일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감 못 하시겠지만은 서머 세일에서 자체적으로 식당들 신청을 받았는데 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저희가 관계상 이렇게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하셨는 곳이어서 실제로는 딱 한 군데만 이런 프로모션 행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었고 이 제대로 만든 컨텐츠가 실제로 이런 프로모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거를 아까처럼 프로모션도 있지만은 컨텐츠 서비스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지서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 개념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공급했던 데이터들을 사용했었는데, 문제는 트립어드바이저는 웨스턴들의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쪽에서 출발한 서비스여서 거기에 있는 리뷰들이 좀 약간은 서양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영어권 사람들이 좀 중심이 돼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 25% 정도가 동남아시아 쪽 인구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어서 저희 쪽에 요구했던 거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센터에는 트립어드바이저와 레드테이블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사례는 이렇게 컨텐츠만 공급을 했다가 이제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표현은 의뢰고 실제로 용역이고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돈을 들여서 매년 막 몇 억씩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늘 질문이 다 만드는데 so what? 이 질문을 받았고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대안을 드렸던 게 이 지금 관광 관련된 컨텐츠는 결국은 관광객들이 보고 그 관광객들이 봐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은 구매 행동이지 않느냐. 구매를 하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구매를 하도록 만들어진 컨텐츠가 잘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이게 미슐랭 가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들을 프로모션 한 건데 미슐랭 가이드에 뽑혀 있는 70개 정도의 매장들을 외국인들에 맞게 컨텐츠를 다시 다 재가공을 해서 저희가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글로벌의 유명한 곳들 저희 사이트 당연히 들어갔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다 컨텐츠를 공급해주고 그 컨텐츠를 보고 실제로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실제 매출액들을 결과물로 잡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70개 매장의 예약이 실제 예약입니다. 단순 예약 문의가 아니라 실제 방문해서 예약으로 해서 결제가 끝난 케이스가 1억이 좀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컨텐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면은 실제로 그게 매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장 딱딱한 조직인 저희 관광공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실제 그 사례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지금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이제 관광이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슈들이 들어오면은 뭐 메리트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처럼 사드나 이런 이슈가 들어오면 많이 처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이 풀리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공사가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했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관광 관련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비슷한 그 경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들, 컨텐츠나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사들, 저희를 포함한 회사들이 자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전망을 보고 성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부닥쳤던 그 노하우들이 반영된 데이터들이 다시 관에 공급돼서 관에서도 아까 관광공사처럼 실제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활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본 부분이어서 그렇게 기관에서도 한번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또 하나는 실제 사용하는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런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만든 컨텐츠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그 사용성, 의미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FM 방식의 굉장히 어려운 거를 끝까지 지금 뚫고 나가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그럼 앞으로 지금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다시 수집하고 재가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내놓는 사업을 계속 쭉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생각이시나요? 아까 앞에 그 SKT에서도 발표하셨지만은 그 데이터 시장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 큰 시장에 펼치고 이제 기초적인 걸 하지만은 이게 시장을 실제로 기업들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거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연결되고 스마트폰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관광 관련돼서는 그런 이슈들이 외국인이라는 그 나라의 지리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형태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PY 정보라고 해서 기초적인 정보였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다음 스텝은 이 메뉴 각각에 대해서 아니면 매장에 대해서 아주 정말 디테일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메뉴에 대해서 분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활용돼서 음성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서비스에 맞춘 데이터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간 기업들이 그런 시장의 트렌드들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고 그 회사들이 쫓아가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들을 막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관에서도 보시고 민간에서 움직이는 곳에 좀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민간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을 재구매해서 그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기술 트렌드들을 잘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레드테이블의 노영덕 대표님